검찰이 대선판에 김건희라는 재물을 아마 올려놓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권한을 계속 가려면. 문제는 다만 여태까지 문제됐던 것, 그냥 좀 국민들이 알만한 것에서 어정쩡하게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대충 봉합하는 정도. 그래서 검찰 선배인 윤석열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호구는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수준에서 멈출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스픽스는 회사 이름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합니다.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생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또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신 누구의 복심이신 걸로 알고 있는 네, 한민수 의원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 안 하는데. 아니, 김지호 대변인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봤네요. 아니, 의원님도 또 많이 오셨지만. 어려운 시기에 그 3년 동안 우리 한민수 의원님이 원외에 계실 때 당 대변인으로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셨다고. 그냥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신 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만약에 윤석열 탄핵 안 됐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당하셨을 겁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해코지를 당했을 겁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수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웃으시는. 네,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우리 오창희 사무국장님이 촌철살인을 많이 날리셔가지고 우리 스픽스의 정계한 대표가 불편해합니다. 지난주에 김땡땡 줄담배로 대박 났다고 그러니까. 칭찬하고 가셨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전 대표님이. 병원에서 김땡땡이 담배를 펴갖고 막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제가 기억 물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줄담배를 펴서 심신미약으로 국회 출석을 안 했어요. 심신쇠약. 심신쇠약. 심신미약 아니고 심신쇠약. 출석 사유서를 썼죠. 네. 우리 가방이가 출석 증인 세택했었거든요. 네네. 30일 날 방송장 청문회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증인 여야가 협의하잖아요. 근데 그 국민의힘이 무지막지하게 나오니까 뭐 잘됐다. 그냥 우리가 신청한 사람만 다 하자 해가지고 해버렸습니다. 과방이 요즘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박정훈 의원 건으로도 그렇고. 그 인간 얘기, 그 사람 얘기, 제가 네. 진짜 우리 김조 대변인 저랑 오래 알고 있지만 제가 사람 어지간하면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정훈 의원은 좀 심해요. 그래요? 정도가 심해서 전 같은 그분도 뭐 기자를 했다고 하는데 같이 얼굴도 몰라요, 제가.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그분이 정치부 기자를 했다면 저를 모르면 제 자랑하면 간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대로 기자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기만 하면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잠깐 와서 네. 뭐 이렇게 뭐 찍고 나가는 듯한 그 주 단골 메뉴가 우리 대표님 아닙니까? 그러면 어지간해 듣죠. 그래서 제가 그 가방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제 뭐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니까 그분들 힘들어하더라고요. 통제가 안 된다고. 통제가 안 된대요? 그래도 뭐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쉴드 많이 쓰시던데. 누구예요? 박정훈이요? 네. 하는 척 하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훈 너 그렇게 정치하다가 퇴출당한다. 아, 진짜? 네. 왜냐면 친한계니까 많이 싸워요. 홍준표 시장도 옳은 말을 할 때가 있군요. 근데 저는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도 활동을 잘하지만 진짜 과방이 엄청나요. 아니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 깨알같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요. 다 과방에 계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좀 스타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하고 김현 간사님이 간사. 예. 대단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또 휘하라고 하긴 뭐하죠. 우리 조선 의원들 쫙 따라가지고 다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우리 우선에 정동영 의원님 계시잖아요. 정동영 의원님 진짜 대단하죠. 열심히 하세요. 진짜 열심히 해주시니까 네. 딱 중심을 잡고 그거 아시죠?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계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어요. 안건 조정위를 해도 최고령 다 그냥 다 할 수 완벽하게 돼 있는데
아니, 안 저쪽에서 할 수 그래도- 있는 건 퇴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퇴장. 그렇더라고요. 그 김건희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증인 채택했는데 불출구 사유서를 저런 식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꽈방이가 얼마나 세냐면 오늘 유일임 방심위원장. 아, 건강상의 가만두면 이유로. 네, 그 건강이 까방이에서 조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아파. 너무 세게 당구니까. 저 이제 런홍일, 런동관에 이어서 네. 런희림이 됐는데 런희림이 됐죠. 용서하면 안 됩니다. 좀 무슨 그만뒀다 끝나는 아유, 거 그럼요, 아니고요. 당연하죠. 바로 수사해가지고 응분에 처벌을 아니 받도록. 왜 다른 기- 의원님들보다도 한민수 의원님 나오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 다른데요. 그 기운 내셔서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조용히 앉아서 박정훈이 누군가 검색했어요. 찾아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래 뉴스 꽤나 지켜보는데 박정훈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몰랐어요? 입장이 모르죠.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아 얼굴은 본 것 같아. TV조선 뭐 여기 TV조선에서 있었던 뭐 이렇게 진행한 앵커 좀. 네, 앵커 어머 소리가 막. 그러니까 나오네. 존재감이 이래요. 네. 아 근데 뭐 저는 좋습니다. 뭐 의원들이 다른 말 할 수 다른 당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전혀 그 회의를 진행 방해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면 왜 우리 멀쩡히 제1당 대표 걸핏하면 그거는 아주 극우적인 자기 지지층 자극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성실하다는 말이요. 아침에 잠깐 그러고 하루 종일 없어요.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하셨어요. 옆에 우리 쭉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의정 활동을 20년 이상 하는데 이렇게 매일 앉아 있는 초선 의원들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저희들한테. 우리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수도 7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불성실까지 합니다. 없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여기 나가기 싫을 것 같아요. 여기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 또 이준석 의원까지 가세해가지고 결정적일 때는 뭐 네, 항상 이렇게 한 표를 13대 7로 던지더라고요. 저희들이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한민수 의원님 나오시니까 분위기 너무 다르다. 맨날 나오셔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뭐 진짜 다릅니까? 네, 자 크랜베리님께서 우리 오창익 인권위원장님은 TV조선을 안 보시니까 당연히 그 사람 모르나 봐요. 이러셨는데. TV조선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오늘 저는 사실 한민수 의원님은 있어요? 그냥 그동안은 대강 봤는데 오늘 얼굴을 직접 옆에서 바로 옆에서 처음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네요. 와. 분위기가 다른 이용한 이유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근데 약간 한준호 의원님하고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우리 한준호 의원하고 제가 같은 집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한씨. 친하기도 한데 집안 얘기하면 제가 우리 블루파크 있잖아요. 네. 당에서 하는데 나갔는데 우리 진행하던 김성애 의원님이 지지난 중거에 저한테 갑자기 막 한덕수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같은 제가. 하시라서?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한덕수가 뭡니까 한덕수가? 한민수 의원 한덕수 의원이라고 잘못 부른 거죠. 한덕수를 계속 욕하다가 김성애 의원이? 네, 그러나 이럴 저한테 수가. 진심되게 사과한다고 두 번이나 내가 농담했죠. 근데 한덕수는 이제 우리가 저희 본이 하나라 청주 본이 하나라 그래서 한 씨들이 하는데 그럼 한동훈도 같은. 한덕수 그 돌연변이는 어디나 있더라. 그리고 한덕수 진짜 총리는 진짜 옛날 우리 경향신문 아시잖아요. 칼럼 한덕수와 최상목이 가로 열고 윤석열보다 더 더하다. 그럼 더 맞아요. 나쁘죠.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대단하다.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 제목은 네. 한덕수, 최상목 같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경계로 아니 삼아야 그 된다. 둘은 진짜 아니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을 이렇게 딱 이름을 올려놓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네, 맞아요. 그럼요. 아주 제이슨- 사악한 공무원들. 제이성만 처리. 이번에 네.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요 이제 법조 검찰 카르텔과 모피아 카르텔 이른바 네, 일부 주신들 맞습니다. 카르텔의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가 6월 3일 날 들어설 거니까 이 행정부, 검찰 이런 데다가 다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지뢰를 설치해 갖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몇 개월간은 잘 작동하지 못하게 어머. 그렇게 철저히 행정 시스템하고 체계를 다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 알바끼죠. 알바끼하고. 맞아요, 전 맞아요. 지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좀 제일 핵심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거가 지금 매우 다들 궁금해하는 중요한 사안이 됐는데 이틀이나 벌써 평의를 해가지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빨리 했나 그랬는데도
그 다음에 다음 길이 잡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다 끝났나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근데 이런 얘기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주장했습니다만은 나는 이거 상고 기각하려고 전원 무죄 하려고 이거 빨리빨리 하는 거다. 대선 전에 결론 나올 거다. 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저보다 더 과격하게 주장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우선 두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박지원 의원님. 대법원 내가 알아봤더니 무죄, 전원일치 무죄로 상고 기각이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 이분이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분인데,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아예 대선 후보자 등록 이전인 5월 9일까지 선고될 거다. 이건 저보다 더 막 앞에 빨리 선고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단 말이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일단 이게 주목할 만한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1심에서 아주 이해할 수 없게 유죄가 나오긴 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에서 결론은 완전 무죄가 될 텐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를테면 뭐 기억에 혼돈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기억을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IQ가 높지 않다거나 또는 순간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 못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아닌 걸 윤석열 검찰이 억지로 수사하고 기소했고 그다음에 수많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 불러다가 전 잡아족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거지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항소심에서 바로 잡은 건데 대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유력 후보기 때문에 뭐 앞에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네. 또는 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대법원도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죄가 없으니 무죄가 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만 어떤 유튜브에서 이걸 굉장히 뭐 세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비상식적인 이전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는 내란 때문에 놀랐잖아요. 그런 네. 상황이 있어서 염려는 되지만 걱정하실 거 없고 이거는 그냥 순리대로 간다. 하급 시민 원심에서는 가끔 이례적인 결과가 나오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데요.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네.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 결정을 할 거라고 우리가 일찍이 예측했고 또 8대 0이 나온 것처럼 대법원에서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일은 전혀 벌이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학수 정읍시장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나온 판례가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판박이 판례다. 근데 그게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신 판례였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2심 항소심에서 담당했던 재판부가 판결문에 네. 썼던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그렇죠. 최신 판례로. 최신 그렇기 판례로.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신 판례로 판례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해석인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한민수 대변인님이 오시면 대전에 어떻게 과학도시를 만들 것인가, 주가지수 5,000을 만들 건데 정말 그거 확실한 것인가? 자, 경기도에 사기 신도시 짓겠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여기서 갑자기 대법원이 나타나서 이 모든 얘기를 못하게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아니, 내가 협박으로 느끼고, 내가 기억이 안 난 걸 갖다가 그렇게 2년 동안 괴롭혔으면 됐지. 이걸 가지고 또 전국의 핵으로 이 이슈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 법관들, 진짜 사법부에 좀 저는 아주 그냥 좀 흉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사자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재판을 일주일에 4개, 5개 받고 또 대선 후보로 전국 돌아다니고 당사자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는 좀 더 이상 이거는 좀 아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에서 탄압을 받을까 봐 재판부 한 번도 비판한 적 없어요.
근데 왜 지금 갑툭튀로 나와가지고 정치의 시간에 사법부가 끼냐 이거죠. 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고를 했는데 어떻게 안 해? 상고가 들어왔으면 대법원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빨리 한다는 건 이제 이석연 이분의 취지는 뭐냐면은 자 지금 633 원칙이 있잖아요. 633 원칙이 있어서 어느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물론 무슨 이 633을 안 지킨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어겨왔어요 법원이. 근데 이걸 어겼을 때 이번에는 너무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걸려있다 보니까 이걸 어기면은 법원의 신뢰성을 막 흔들 수 있다. 정치 세력들이 너네들 이재명 편들어주려고 재판 지연한 거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633 무조건 지키자.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기에 끝낸다면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걸 만약에 재판을 또 미루게 되면은 이게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가 선고를 하거나 뭐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해가지고 갑자기 파기환송심에서 뭐 결과가 뒤집힌다? 그럼 이거 재직 중에 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대혼란이에요, 대혼란. 이건 규정이 없어요. 이거 해석이 막 분분해. 이러니까 아예 그냥 어떤 결론이든 빨리 내가지고 이런 이상한 혼란상이 안 생기도록 하자. 근데 유죄적으로 뒤엎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하도 구속 취소의 트라우마 때문에 윤석열 석방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만 그거는 이제 지귀현이라는 기똥찬 판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대법관 전원이 그런 미친 짓을 할 가능성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네. 보는데 처음에 제가 그 대표님 항소심 통무죄 그냥 무죄가 아니고 통무죄 통으로 무죄가 날 때 현장에 가서 이제 본 법정에는 대표님과 변호인밖에 못 들어가고 이제 기자들이 있고 뭐 일반 저희들 추첨했다 다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근데 뭐 추첨 많이 막 그러네요. 신청했습니다 네네. 보고 싶어서 그 현장에 있고 싶었는데 바로 옆에서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우리 당직자들하고 해서 당직은 중개법정이라고 옆에 있더라고요 네, 거기 네. 가서 이제 서가지고 계속 큰 화면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로 그 항소심 재판부가 꼼꼼하죠.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걸 계속 했거든요. 거의 이제 1시간 40분 가까이 됐는데 법정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 한 분이 제 또래 같은 대보이더라고요. 근데 법정 직원이에요. 법원 직원이신데 저한테 옆에 오더니 서서 계속 입구에서 듣고 있으니까요. 막. 의원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고 보니까 제가 이제 TV 나와서 안다고 하면서 이분이 완전 무죄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끝나기 직전이긴 했지만 저도 뭐 그 정도 감은 있지만 너무 좋아하면서 이 법원 직원이세요. 제가 이름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심 때는요 30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렇게 길게 완전 무죄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 이게 그 법원 공무원이 절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좋아서 저한테 손 붙잡고 대표님 무죄입니다 하는데 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재에서 한참 선고가 늦을 때 저도 어디 연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저히 쓸 수 없을 것이다. 기각과 각하는 못 쓸 거다. 저는 2심 항소심 재판부 그 판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엄청 정말 경청해 들었는데 네네. 그 대법원이 그 무죄를 뒤집는 저는 결정문을 쓸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가 있어요. 저희들이 구속 취소,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물론 위원적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일련의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고비마다 저는 최고의 힘은 우리 국민들의 살아있는 그 정신이었어요. 우리 국민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헌재도 만장일치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믿고 뭐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빨리 잡잖아요. 네. 불안함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결론이 뭐 5월 9일이 될지 6월 3일 전이 될지 나오면은 무죄. 저는 뭐 상고 기각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을 사랑하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 우리 국민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해야 돼요. 네. 이걸 만약에 다 지난 얘기 너무 말이 길구나. 근데 구속 취소 우리가 다 모르고 넘어갔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만약에라도 구속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지켜보고 길목에서 우리 국민들이 막 부릅뜨고 있었다면 저는 그 뭐 지귀현 판사인가요? 그렇게 못할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 네, 지금 얘기하시는 바로 이제 이 2심 판결에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대법원에서 나왔던 그 판결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나오면서 상대방 후보가
이제 물려받은 땅하고 추가 매입한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구졸초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제 이걸 보고 이학수 시장이 이거 사익 추구 목적이 의심된다. 이거 알박기 아니냐. 뭐 이제 부동산 투기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한 게 있었었어요. 근데 이게 라디오하고 TV 토론회 발언 도중에 나온 말이기도 했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봤더니 TV 토론회 발언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서 라디오 토론회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잘못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얘기하고 여기서 한 얘기하고 다르게 각각의 맥락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여기서 한 얘기하고 여기서 한 얘기를 섞어가지고 또 이거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였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조금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보면 안 되고 의견과 사실이 섞여 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실제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해서 유무죄를 따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 정읍시장 판례에서 그래서 2심까지 유죄 나왔던 거를 3심에서 뒤집어줬거든요. 대법원에서. 이제 그 얘기가 바로 6번이나 언급이 됐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때. 그래서 대원칙을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 정신에 따른다. 그렇죠. 이게 무게중심이 어디 가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구독자들께서 궁금하신 건 네. 혹시 흔히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심판이죠. 국민의 선택이군요. 선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만에 하나 긴장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렇죠. 건데 네.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뭐 대법원에서 뭘 하든 북치고 장구치고 뭘 하든 간에 또는 위증교사라고 또 뭐 수원 사건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건을 다 가져와도 대선에 출마하는 데는 발목도 못 잡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해서 아주 돌출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 경선에서 이겨야 되겠지만 이긴 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대선에 출마 못한다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한 10,000분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도 훨씬 더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콩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대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다 걱정 많이 하시는 가운데에도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 혹은 좋은 예측이 들려오고 법조인들이 바라보기에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조금은 안심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명 빅텐트를 다 모아도 이재명 후보에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조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뭐 다 합쳐봤자 29%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38%라는 겁니다. 저게 지금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라는 것인데요. 4월 세 번째 주, 즉 15일에서 17일까지 하고 4월 네 번째 주, 22일에서 24일 있었던 그 조사를 비교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막대 그래프가 지금 최근에 즉 24일까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고 그 옆에 있는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전주에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전 국민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했다 그러고요. 응답률이 16.5%나 되네요.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38%로 나왔고요. 2주 연속. 그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이런 분들은 6%, 뭐 8%, 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 후보는 2%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의견 유보가 있지만 의견 유보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 쪽으로 좀 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반명 빅텐트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한덕수 후보 지금 6%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저번엔 7%였는데
이제는 점점 많이 떨어질 떨어졌어요. 점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한덕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뭐냐면 한덕수는 지금 대통령 노름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 울기도 하고 뭐 온갖 데를 다녀요. 먹고 다니더라고 또 시장 가서. 그 다음에 저 지난 3년 동안 안 했던 걸 갑자기 지금 막 하고 그래요. 외신 인터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네. 국회 나와서 시정 연설도 하고 뭐 자세도 자기가 이제 좋아요.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네. 이제 표 계산을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사실 그 사람에게 카메라가 얼마나 오느냐. 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한덕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밑으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설치고 노출되면, 다녔으면. 그죠. 그런데 거꾸로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국민들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미 간파하고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누가 작업을 걸기 시작하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꼭 컨벤션 효과 아니더라도 이런 효과조차 용인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이고 그냥 제 이속만 차리는 오히려 정치 평생 하던 사람보다 더 정치적인 나쁜 의미에서 정치꾼이구나 몰입이구나라는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 같아 보여요. 그렇구나. 네, 지금 보니까 한국갤럽, 국민일보가 이제 의뢰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양자 대결을 지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안철수, 이재명 대 한동훈,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한덕수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다 최저가 52%, 그다음에 최고가 56%, 그리고 저쪽 후보들은 다 35에서 38% 사이에 이제 머물러 있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제 안 될 거라는 거는 뻔한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처음에 좀 약간 뭔가 좀 새로운 뭐가 있나 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점점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이 드러나니까 더 이상은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매국노 나라 팔아가지고 자기 대선 후보 되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들에게 더 많이 그렇죠, 각인이 그렇죠. 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마늘 파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당시 보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 자유화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한덕수 대통령 경제수석과 석유령 농림차관이 책임을 지고 오늘 물러났습니다. 그 협상을 진두지휘한 건 저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유도한 것도 저고 그러니까 100% 제 책임하에서 진행된 협상이다. 국민께 떳떳하지 못할 협상을 협상이랍시고 해왔던 자가 이제는 대미 관세 협상에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씨의 이 협상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너무 떨어진다, 너무 무능력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걸 발판 삼아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아주 사악한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저 얘기는 뭡니까? 옛날에 중국하고 마늘 협상할 때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부분 앞서서 이제 지금 왜 저 영상이 문제되냐면 지금 이제 관세 정쟁 때 전 네. 세계 모든 트렌드가 뭐예요? 협상을 미루자 아닙니까? 미국하고 협상하지 말자. 왜냐하면 트럼프의 전략이 겁을 확 줘가지고 야 내가 겁 줬으니까 너 내 말 들으면 좀 봐줄게.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 낚일 것 같은 것들, 제일 호구, 우리나라, 일본 이런 국가들부터 먼저 자꾸 협상을 빨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반응을 보면 한덕수가 굉장히 협상을 속도전 있게 밀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정치적 입지나 이런 이속을 위해서 협상을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국익에게는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 근데 그게 전례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 마늘 관세율 협상했죠. 그 협상할 때 우리가 기존 30%에서 315%, 315%까지 이제 30%에서 315는 100 이게 뭡니까? 10배인 10배죠, 거잖아요. 10배, 네.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이게 우리 마늘 농가를 보호한다고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10배를 갑자기 올려버려서 뭐 마늘 농가한테는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들한테 보복 관세를 이제 매겼죠. 휴대폰, 중국 측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겠다. 근데 실제 그 규모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마늘의 규모의 50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로 주고 말로 받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그때 여기 협상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그쵸, 이 문제는 한덕수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제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외교부에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직함이 네. 있고 그 직함일 때 했는데 통상교섭본부. 그렇죠. 지금 저기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때였을 거예요. 근데
이걸 숨겼다는 거죠. 이 협상 결과를. 세이프가드 연장을 다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니까 본인이 뭐 지금 뭐 다 책임지는 것처럼 책임 안 질 수가 없죠. 당시 한덕수 경제수석하고 농림부 차관하고가 둘이 이제 옷을 벗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는 벌써 한국이 최선의 안을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아주 되게 만족스러운, 물론 뭐 그게 부풀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 한덕수 총리가 그 유력한 언론과 외신과 인터뷰한 거 보면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위비 협상도 지금 할 일이 없거든요. 협상이 타결돼 가지고 발효돼서 30년까지인가 유지가 되는데 이걸 협상의 카드로 혹시나 새 정부가 쓴다면 모를까 이거를 먼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카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국적인 행위예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지금 매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제가 어제군요, 어제. 제가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러 갔거든요.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 하는 거 딱 들고 갔는데 조금 제가 8시 보통 30분에 출근한대도 30분에. 그 세종 정부 종합청사에 한덕수가 지나간다고 해서 제가 8시 14분에 도착했어요. 조금만 더 일찍 가서 있으려고 딱 서서 딱 이러고 있는데 그 경찰관들이 있죠, 헌부 경찰관들이 딱 오더니 뭐 민망한 표정.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의원님 1분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 한덕수가 피한 거야. 한민수 온다고 한덕수가 도망간 거야. 이거 그걸 보고 김성애 의원이 한덕수 의원이 그랬으니까 그 전입니다. 그 전이고 그 전인데 저는요, 이 사람이 정치적 속셈으로 이러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그럼 또 그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입속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 입속.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돈 준다니까 무역협회장을 했어요. 무역협회장 하면서 번 게 3년 동안 23억 원입니다. 진짜 논란이 좀 됐었죠. 네. 그리고 업무 추진비만 1억 7천만 원 썼고요. 1억 원짜리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대접이거든요. 그럼 한덕수라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 뭐냐, 김앤장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만두고 자기 몸값을 잔뜩 올려놓은 다음에 외국계 회사의 고문도 할 사람이고, 그게 하나 정도가 아니라 2-3개의 회사의 고문을 동시에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한 재산이 87억이고 그 중에 50억 정도가 예금으로 있고 현찰로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끊이지 않는 사람인데 마지막까지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몸값을 쫙 올려놓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뭔가 조금 그렇죠. 근데 돈을 특히 벌려고. 미국계 기업을 통해서 돈 벌 속셈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한덕수에게는 모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 입속만 차린 점에서, 잘했다는 점에서. 어쨌든 한덕수 씨는 예전에 그렇게 통상교섭본부장 할 때도 우리나라에 꼭 알려야 되는 중요 정보도 사실은 알리지 않고 정보에도 숨기고 자기 혼자 제 멋대로 막 마늘 수입 자유와 물꼬도 마음대로 터버리고 이제 이런 잘못된 점이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오늘 새벽 6시쯤에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관련된 내용이 마치 우리들에게 뭔가 잘 된 것처럼 사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것 같다. 되게 또 불안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7월 패키지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가 됐다는데 2+2 협상에서 이 7월 패키지가 뭔지를 설명을 우리에게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미국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 그 패키지가 뭔지 우리는 불안한 상태인데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참 최선을 가지고 와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와 똑같은 행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내란 적폐들, 내란 잔당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정말 지뢰를 깔아놓고 있다. 네, 맞습니다. 뭐 협상 타결은 못하겠지만 협상의 시작을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들을 쫙 이렇게 미국에 제안해놓고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 협상을 할 때 얼마나 난항을 겪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적으로 실망도 많이 할 거잖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또 야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러한 매국적인 행위들을 한덕수 일당들이 하고 있고, 저는 한덕수가 누구의 보좌를 받고 있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좌를 받고 있는지, 네. 김앤장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고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이제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 지금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심판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거론되는 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모렴치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만 진짜 한덕수에 대해서 꼭 지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약팔이들이요 시장에 약을 팔 때 제일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한 명만 딱 사길 걸려라. 바라고 한 놈만 사면 한 명이 사면 그 군중들이 군중 심리에서 우르르 산다고. 그렇지. 트럼프가 지금 한 놈만 제발 좀 협상해가지고 우리랑 빅딜 딱 해서 패키지로 막 묶어가지고 짜잔 미국의 국익이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거를 딱 물꼬를 트기를 원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룰 핑계를 막 가진 핑계를 찾거든요. 우리에겐 네. 너무 좋은 핑계가 있어. 아 지금 대통령이 탄핵으로 날아가가지고 나는 권한대행이다. 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표 한 표를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협상을 할 권한은 없고 다음 정부가 되면은 그때 협상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런 너무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고 지가 빨리 한대? 그럼 완전히 매국노지. 맞습니다. 네. 가을이아님께서 한민수 의원님 응원합니다. 강북을 화이팅입니다. 이랬었는데 와, 아마 우리 강북을에 계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덕수 씨는 어쨌든 내주 한 30일 정도의 사임을 하고 5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뭐 단일화에 들어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에 지금 홍준표 씨하고 지금 서로 무슨 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보이는데 홍준표 후보 이제 김어준 씨하고 매불쇼에도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재명도 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누굴 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지율 뭐 6, 7, 8%에서 맴도는 고만고만하고 기억나는 거는 온통 악담밖에 없잖아요. 아 오늘도 보니까 뭐 난리였던데요. 그러니까 깐족거린다고. 아, 네, 진짜. 아니, 사람이 왜 그러지? 둘이 왜 아니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 누군가의 지지를 15명이라도 확보한다 이건 좋은데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도 보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안 좋아요. 유력 정치인이 그 당대표 몇 번 했고 대선 몇 번 나왔고 지금도 대구 현역 시장 아닙니까? 이런 네, 사람이 네. 이러는 건 정말 나쁜 짓인데 나쁜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를 정말 희화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가 내란 또 검사 독재 정권 만나면서 뒤뚱뒤뚱하는 게 많거든요. 앞으로 산적해 있어요 문제가.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뭐 자살률 줄이자, 출산율 어떻게 해서 정말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애들 뭐 유치한 개그도 아닌 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건 정말 범죄예요. 맞습니다. 청년 어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정말 꿈도 찾기 어려운 난 내 한 몸 운신하기도 정말 힘들어 죽겠다 숨쉬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청년들 모욕하는지. 아니 홍준표 씨 정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래 진짜. 이게 홍준표 시장이 이 이야기하게 된 맥락이 그 청년의 꿈이라고 네. 자기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자기 맨날 한 줄 그 댓글 다는 거기에. 진짜 청년이 묻는가도 알아봐야 돼요. 예, 그거. 근데 거기를 아닌 것 제가 같아. 사실은 자기네가 쓰는 것 같아. 거기에 정말 좋은 자료가 많아요. 자문자답 같아 본인이 쓰고. 아니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이 홍준표는 자기가 글을 썼다 많이 지운단 말이에요. 썼다 지웠다.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논란되면 지우고 게 엄청 많아요. 홍카콜라. 근데 정말 청년의 꿈이 좋은 건 뭐냐면 그걸 다 캡처해서 올려놔. 또 좋다고. 우리 홍카콜라 또 시원한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해서 좀 실시간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거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요건이. 회원 가입이요? 예, 실적이 많아야 돼요. 글 실적도 많아야 되고 하여튼 활동을 많이 해야 돼. 하여튼 어려운데 거기에 청년의 꿈에 꽤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홍 시장님 제발 홍 후보님 이제는 그렇게 꼰대같이 자꾸 그러지 말고 품는 이미지를 좀 해달라. 지금 나라가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거고. 품어야 된다. 다 품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품을게. 내가 품을게. 내가 매부쇼 나가서 품어줄게. 근데 이분이 제가 어린 기자 때도 좀 봤었는데 그때는 그나마 좀 총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토론도 그렇고 보니까 어떠한 준비를 안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오고 그냥 사람 막말해대고 그냥 이렇게 자극시키고 하는 네. 거 봐서 이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얘기하니까 기억나는데 저 그분 초선 때 제가 100분 토론 시미아 토론 이런데 몇 번 했는데 귀여웠어요 심지어. 총기도 있었고 귀엽고 자기는 뭐 홍가여서 넥타이도 맨날 빨간 것만 매요. 이런 얘기 뭐 어울리지도 않게 아재 개그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애국심도 있었어요 초선 때.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절대 K72 오래 하면 안 되는 네, 사람. 좋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네, 사람이 반면교사. 변하면 안 된다. K72님께서 한민수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왜 최상목 한떡수 협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나요? 국민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민주당 다 대책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요.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도 불러가지고 가기 전에 불렀어요? 예, 좀 한 뒤로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 관가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이번에 가서 좀 일본과 비교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네네네. 것들하고 한덕수가 그걸 명분 삼아 할 거였는데 그거는 뭐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한덕수는 그 본회의장 나와서 들어보니까 저 다 있었잖아요. 우리 침묵 시위하기로 해가지고 봤는데 정말로 뭐가 쓰였더라고 사람이. 평소와 다른 눈에 보이는 게 없군요. 네, 목소리 톤을 막 올리고 누군가가 한 거야. 그 정리님 그 영상 써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출마할 때 써먹을지 모르니까 톤도 그 안철수 씨가 한번 목소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때 딱 그랬었죠. 망했잖아요. 똑같아. 아까 목소리 높이고 막 하는데 중증 난각병이더라고요. 중증 중증 난각병. 난각병. 이거는 그 치료가 안 돼. 알겠습니다. 이거 저는 제가 볼 땐 네. 완전 못합니다. 자, 요번 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나는 개몽된 변호사다. 아하. 나는 윤석열을 윤버지로 생각한다.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이분이 이번에 무슨 윤어게인 신당 창당한다고 배의철 변호사랑 손을 잡더니만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안정권 씨하고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통화 듣고 사람들 전부 다 기절할 뻔했잖아요. 아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단어와 문장에 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문장에 욕이 어, 있어요. 모든 문장에 아니 욕을 또 찰지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스픽스가 원망스러운 게 왜요? 방송 준비하려고 제가 찾아서 들었거든요. 그 첫 번째 포인트 안정권이라는 사람을 제가 오가다 몇 번 봤는데 이 사람 진짜 저질이거든요. 욕 되게 많이 하고. 이 사람도 원래 말 함부로 하죠. 뭐 아주 굉장히 거칠지. 정도 이상인데 네. 이 양반이 점잖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네, 그래서 의도된 거다 이거. 그렇죠. 의사들이 안정권이 통화이고요. 김계리를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평소에 김계리보다 더 센데 하고 같이 대꾸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점잖게. 그래서 안정권이 머리를 쓰네. 이거 하나 받고 두 번째 포인트는 변호사가 뭐 대단한 직업은 아닌데 노 변호사 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에서. 노 변호사님도 혹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리고 이거는 잘 못합니다. 이분이 40대 넘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옆에 김건희가 남아 있을 것 같고 거긴 심신세역이고 그거 말고는 김계리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건데 야 정말 검사 독재 정권의 말로가 뭔지를 보여주는 네. 아주 희귀한 네. 장면이에요. 자, 한번 몰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거나 어나운스 할 만한 거 다만 이제 돌아가는 상황상 이 아닌데 윤상현 이런 약간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삿짐 나르고 있는데 무슨 윤상현이랑 거기서 4시간을 얘기해. 그게 소리지. 나경원 보좌관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근데 그냥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윤상현이 간 거야. 외부적으로는 제 말이 곡해가 아니라 무슨 국민변호인단인 윤상현을 위한 석동현 변호사의 어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도 이번에 잘라내려고 그러고 하는 거고 저는 석동현 변호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이 국민변호인단은 배이철이 만든 거고 석동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단장을 세운 것뿐이에요. 근데 또 배이철 변호사님이 어른을 존중할 줄 아니까 석동현 변호사님은 단장님하고 모시고 그리고 출범식 할 때 그 배이철이 당한 건데 중요한 사람 나면 전환기를 나면 이건 내가 해야지. 또 누구 나오면 이건 내가 해야지.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가면은 윤상현이니 뭐니 지금 이 조심스러운 한국의 윤상현이 내가 윤어게인이 적통자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건 이게 아침에도 제가 이걸로 방송했는데 우리 스픽스 시청자분들이 왜 삐처리 하냐고. 왜 삐처리? 네, 저 생방에서 댓글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음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주로 나온 단어들이 식빵과 견과류 잣, 식빵과 잣, 개가 먹는 잣,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런 것들은 왜 다 서울의 소리에 갖다 바치는 거야. 이명수 기자가 진짜 안정권 씨하고 나도 친해요. 야, 아니 이거 대단한 친구들이네. 내가 저게 어떻게 이명수한테 가게 된지를 이명수에게 직접 들었어. 그래요? 네. 솔직히 저거는 우리가 누가 딱 보더라도 안정권이가 그러니까. 김계리 녹취했다고 먹이려고 사실은 봐야죠. 이제 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김계리 씨는 그것도 모르고 막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나는 윤상현이 어쩌고 뭐 석동원이 어쩌고 이러고 막 배우차만 좋아하나 봐 지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안정권 씨가 자기 개인 유튜브 방송이 있대요. 거기다 이제 올려서 이거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방송하면서 그걸 올렸대요. 그냥 그대로.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나쁘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정권 씨에게. 그래서 안정권 씨가 이제 그거를 그만두고 이미 했는데요.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내렸는데 안정권 씨도 자기 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파가 있잖아요. 안정권 씨가 하는 방송에서 그 반대파가 그거를 그대로 다 녹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에게 제보를 한 거래요. 왜냐면 뭐였구나. 안정권이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서 처음 출마할 때 그거 막 따라다녔잖아. 그때 나타나서 안정권이 티를 맞춰갖고 온 거야. 몇 명이서.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고 다니면서 막 자기들끼리 욕을 하면서 개항을 6시간 돌아다녀갖고 역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고발해갖고 안정권이 그때 처벌받았어요. 그 안정권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사저 앞에 가가지고 평산마을 가가지고 시비를 갖다가 쌍욕하던 사람 아니에요? 우통 벗고 거기서 계속 욕하던 이 사람이 사람이 그 안정권이에요. 윤석열 취임식 온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그 누나도 있고요. 그 누나도 뭐 누나가 되게 기용됐다고 대통령실에 채용됐었다가 뭐 퇴사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잠깐 들어가 있었던. 근데 저는 이 영상 보면서 10자 미만의 한 문장에 욕이 저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구나 하고 안정권 같은 사람이 볼 때도 김계리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사회에. 그렇지. 그래서 저걸 녹취해가지고 안정권이 볼 때도 김계리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뿌린 거 아닌가 이게 싶어요. 맥락이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윤어게인 신당을 창당하려고 설쳤잖아요. 배이철, 김계리가 설쳤는데 화들짝 놀라가지고 국민의힘이 말렸잖아요. 안 돼, 지금 때가 아니야. 근데 윤석열은 처음에는 뭐 한번 해봐 그랬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좀 말렸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윤상현도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윤어게인이. 욕 많이 먹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쌍욕이 나오는 게 아니 이때까지 지는 구구 세력한테 와가지고 전환길 나오면 전환길한테 붙어먹고 정강훈 나오면 정강훈한테 붙어먹고 우리한테 붙어먹고 막 여기저기 다 붙어먹으면서 지가 윤어게인의 적장자라고 해놓고 이 자식이 우리 신당 만들려고 하니까 하지마 이제 개자식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맥락이. 그렇구나. 거기에서 나온 욕들이군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나경원 욕도 하고 근데 안정권이 석동현 욕도 하고 안정권이 이렇게 담근 거는 진짜 완전히 담그다니 이분이 미안해 돌려버렸네. 김장을 아예 담궈버린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이제 변호사로서의 생명은 탄핵 심판대 없어졌잖아요. 김계리가 누가 저 사건을 맡기겠어요. 누가 봐도 정치인으로 간다고 생각했거든. 개몽됐으니까. 그렇죠. 개몽돼서 정치인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욕의 대상이 윤상현, 나경원 비서관이에요. 보수를 그 정치인들을 주류를 욕하는 녹취를 풀어버리면 정치가 하는 길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킨 거예요. 나경원 의원 비서관한테 자기가 연락했는데 답도 없고 자기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더라. 엄청 화났더라고요. 개식당까지 들이대버리니까 녹취를 들어보니까 내가 윤석열의 최측근인데 지금 최대한 윤석열이 총애하는 건 난데 알고 봤더니 윤상현, 나경원 뭐 이런 자들이 이 자들은 자기 정치를 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뭐 베이철하고 내하고 윤석열이 대리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었는데 손 와가지고 자기들 거를 뺏어간다. 그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들만 뭐 순수하다 이런 생각.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 어떤 자입니까? 그래. 국가 반역을 저질러 갖고 탄핵을 당하고 지금 내란수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뜯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지금 이전투구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짓들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선 김계리 변호사가 이걸 정말 잘한다. 그다음에 애기 엄마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고 저보고 준호리님께서 노 변호사도 같은 변호사인데 개몽된 사람처럼 욕 잘하시나요? 그랬는데 저는 욕을 딱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표현은 어이없다, 뭐 미쳤다 이런 얘기 잘하고 그다음에 GX로 하는 거 하나 잘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저는 잘 못하는데 저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분노가 차 있고 저렇게까지 저렴한 욕을 저렇게 마음대로 사용할까 좀 놀라긴 했어요. 김조 대변인 얘기한 건 핵심인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광인 하나 놓고 맞아요. 그냥 서로가 또 거기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정강훈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어쨌든 그 욕 잘한다는 게 하나 우리가 알게 된 거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네들끼리 지금 내분이 일어났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하고도 싸우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고 특히 젊은 청년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뭔가 모멘텀으로 삼아서 뭔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매우 부적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 번째, 윤석열 주변에 사람이 진짜 없구나. 그러니까 다 떠났구나. 이걸 알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최후가 네, 최후가. 이렇게 볼품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지. 요즘 국힘의원들이 전화 안 받는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한마디로 하면 유유상종이죠. 그러니까 정말 말종 같은 사람들끼리 노는구나 저러고. 맞습니다. 야, 저런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고 최고 책임자였다는 거.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저렇게들 살지? 아, 정말 어휴. 정말 윤석열 씨 마지막에 올린 사진이 배희철, 김계리와 같이 밥 먹는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이었잖아요. 참 그 안타까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없어 보인 네, 사진이었죠.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저기 동대구역 앞에 있었던 막 보수 집회 이런데 제가 집이 대구니까 가보면은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제가 엘리베이터 한번 같이 탔거든요. 공교롭게 백화점 자식 데리고 갔다가 태극기 들고 저 빼고 다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찼어 엘리베이터에. 나이 드신 분들이죠. 대부분. 아, 젊은 사람도 있었어요. 30, 40대도 있고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서로 그 자기 근거 유튜브가 다 있더라고요. 와. 웬만한 TV 자기 이름 옆에 TV가 다 있고 서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 거기에서도요? 네, 거기서도 자기끼리 욕하고 싸우고 자리 갖고 싸우고 왜 네가 앞에 있냐, 왜 나한테 안 비켜주냐, 뭐 이게 보니까 하여간 잔치상에 먹을 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뜯어먹을 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역시 많이 싸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TMARE 탱갈님이 나보고 쌍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저 잘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김계리 변호사님 진짜 조심하세요. 워낙 적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하고나 막 하지 마시고. 자, 지금 우리 판민수 의원님 잠깐 이거 괜히 비춰주세요. 놓고 가가지고 치워도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농협계좌 301-0346-8727-11번 301-0346-8727-11번 농협계좌입니다. 국회의원 한민수 후원회이고요. 한민수 TV도 하시잖아요. 예, 지금 한민수 TV 많이 구독해 주세요. 구독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37,000명. 오, 아니, 많은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그 정도 숫자는 정말 그러니까 많이 구독해 주세요. 오늘 밤 5만 갑니다. 아니야 보니까 진짜죠? 네, 보니까 한 의원님이 네. 당일을 그러니까 대변인으로서 가장 얼굴을 많이 알리고 그러는데 네. 자기 일이 아니라 당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일, 자기 장사, 자기 정치, 자기 TV는 많이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이 정도 정치적 역할을 하는 분이 37,000이라는 건. 근데 전 평가합니다. 부장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 느껴져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정치인 중에서 자기 것만 열심히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한민수 TV 여러분 지금 조금 시간 되시니까 좀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명백백님께서 부드러운 한민수 의원님 그다음에 엄브레드님께서 한민수 화이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고 좋아요로 한민수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퍼가 심하다 그러시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지금 137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스픽스 TV가 이렇게 버퍼가 심하다니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 나갔다 오시면 훨씬 낫습니다. 네. 예, 다른 영상 눌렀다가 다시 오시면 훨씬 낫습니다.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버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나갔다 오시거나 조금 환경을 좀 조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세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결정을 했는데 디올백에 대해서는 그냥 항고 기각을 해버렸어요. 기각했죠. 예, 그리고 김성훈 차장 드디어 김성훈과 이광우 본부장 드디어 대기 발령이 됐습니다. 아우 오늘 좀 속 시원한 얘기가 좀 많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이 문제가 있었는데 자 김건희 재수사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그것이 처벌받을 사안이다. 이거 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지금이라도 했다니까 안 한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언제나 공평해야 되겠지요. 네, 아니 솔직히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면서 신경 써가지고 겨우겨우 해야 될 상황인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사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는 지금이라도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너무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은밀한 범죄인데 우리 그렇죠. 귀에 들리는 거 말고 다른 범죄들은 없겠냐라는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요. 네. 검찰이 대선판에 김건희라는 재물을 아마 올려놓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권한을 계속 가려면 검찰청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다만 여태까지 문제됐던 것, 그냥 좀 국민들이 알만한 것에서 어정쩡하게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대충 봉합하는 정도. 그래서 검찰 선배인 윤석열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호구는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수준에서 멈출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이거는 국회에서 많이 논의했고 또 결정한 바대로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파헤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검찰 내부에 이제 평검사들하고 좀 이야기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거. 그리고 뭐 진짜 이거 수사하려고 하는 거야. 헐리우드 액션이야 뭐야?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물론 윗동네에 있는 것들을 평검사들이 다 알지 못하겠지만 어린 네. 것들이. 근데 이제 하는 얘기는 일단 이거예요. 자, 지금 특검 발의가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 뭐 또 특검을 하냐고. 기다려. 이런 명분을 깔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시간 되게 끌 거다. 김건희 소환 임박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참 걸릴 거다. 시간 끌고. 시간 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지금 특검법에 나와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말고 14개가 더 있어요. 명태균도 있고 건진도 있고 다 네, 넣어놨습니다. 이거 통합이야.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통합 특검이에요. 예. 여기에 뭐 그 양평 고속도로 휜 것도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어. 완전 종합 풀 패키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찰이 하나 이제 뼈를 주고 살을 취하는 것처럼 야 해봐봐 이거 먹고 떨어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나 하고 있다. 우리 검찰은 공명정대해. 이런 헐리우드 액션 하는 걸 것 같다라는 게 평검사들 생각이에요. 하나의 제가 저는 뭐 근거 관측이 설득력이 좀 있는데 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 검찰총장은 심우정이다. 아, 맞아요.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이다. 그거는 본질이 변하지 않거든요. 대표님 말씀처럼 뭐 안 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은 명품백 저기 그건 기각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미 뭐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검찰은 뭐 여러 가지 수를 쓰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갑작스러운 벼락 기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전국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속질 않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발의한 특검법으로 해서 다 밝혀야죠. 그리고 절대 속아서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뭘 해보려고 하지만 윤석열 검찰이다. 절대 변하지 않고 아까 대표님 끝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앞에 가면은 검찰권이 작동을 안 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와가지고는 기소가 남용되고 수사가 남용됐잖아요. 그게 검찰 독재 정권이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검찰이 이렇게 해봤자 이제 어차피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이 특검을 지금 처리하는 거는 대선 이후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아무튼 좀 오늘 발의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 통과는 5월에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 검찰, 그 법 왜곡죄, 국가폭력 시효 방지죄 그리고 이 검찰 진짜 이 내란이랑 검찰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요. 이 맞아요. 자들이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이 자들이요 진짜 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 아까 우리 노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김성훈 경호청 차장, 이광호 본부장 그 영장 맞고 검찰이 그냥 대놓고 했잖아요. 영장 맞고 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포렌식 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연결고리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죠. 이제 한 40일도 안 남았는데. 네. 예. 자, 어쨌든 이제는 좀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등을 부릅뜨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그럼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라라 두더지님 오국장님 말씀 들으러 왔다고 특별하게 가족인가 봅니다. 따님인가? 나는
이런 거 할 때 보통 우리 가족 아니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 가족이라는 사람.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너무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신 분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한미스 TV 구독했다고 다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 와중에 김지호 TV도 같이 구독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김주호 대변인 이름 붙어 있는 거 딱 보고 여기 오면 다 붙여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여러분들 이 정말 이 천진난만하다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버퍼링 너무 심하셔가지고 속상하신 분들 많았는데요. 인터넷 비교원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아까 어떤 분이 스픽스 인터넷 비교원 연락해서 10기가로 바꾸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보겠습니다. 또 준호리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건희 씨에게 힘내라고 탬버린 보내면 모욕죄로 잡혀갈까요? 괜찮네. 괜찮답니다. 한번 보내줘 보시고요. 네, 오늘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화기애애하고 또 좋은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저희들 모두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금요일 주말 불금입니다. 좀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